안녕하십니까, 무역진 선생 채널의 김경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통관과 환율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이라 하면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의 가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 해외 여행 갈 때나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통관에서 환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을 보시면 과세 환율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이 환율 이슈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과 무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국 돈으로 거래하지 않고 외국 돈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달러나 엔화나 뭐 유로라던가 이런 외국 돈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관세라는 것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 돈을 주고 산 이 수입 물품의 가격을 이제 적정한 한국 돈으로 가치를 구해줘야지 이제 한국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관세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관세는 외국 돈으로 내지 않고 우리나라 돈, 원화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화로 표시된 이 수입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한국 돈으로 바꿔줄 것이냐, 바로 이 환율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2022년 9월 18일부터 이 과세 환율과 관련해서 이제 개정사항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세 환율이란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외국환 매도율, 외국환 매입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가치 환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 환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매입이냐 매도냐는 사고 파는 그런 것이죠. 매입이라는 것은 산다는 개념이고 매도라는 것은 이제 판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관점의 기준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은행에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기준 환율보다는 싸게 사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여러분들의 외화를 은행에서 매입하는 비율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를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기준 환율보다 높은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행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이제 우리가 매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시면 은행 창구에 이제 외화를 바꾸는 그 은행 창구에 뭐 현찰 살 때, 현찰 팔 때, 뭐 전신환을 뭐 송금할 때,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환율 개념이 등장을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매입률과 매도율을 이해했다고 치고 지난 9월 18일 개정 전에 관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과세 환율을 은행에서 여러분들께 파는 비율인 매도율을 기준으로 과세 환율을 산정을 하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환 거래 은행에서 고시하는 매도율을 평균 내서 그 다음 주에 적용될 과세 환율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외화를 받고 해외로 수출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그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산할 때 매도율이 아닌 매입률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수출 실적을 계산을 하였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율 평균,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률 평균을 가지고 이제 과세 환율을 이제 고시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정 후에는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을 기준으로 이제 과세 환율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 환율이 1,000원이라 치고 매도율을 1,020원이라고 쳤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를 하셨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예전엔 여기다가 1,020원을 곱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 표준이 이 20원만큼이 높게 되었지만 지금은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기준 과세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 약 1%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관세 과세 표준이 1% 정도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기업이 경영 활동하는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코로나19 그런 현황들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기업 활동, 특히 이제 수출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과세 환율 적용 기준을 변경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환율 계산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수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출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에 간이정액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정액 환급, 말 그대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수출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간이하게 돌려준다라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 간이정액 환급 제도에서는 간이정액 환급율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출하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후에 그 원화 금액에 이제 만원당 얼마, 예를 들어서 만원당 10원, 만원당 30원, 만원당 50원 뭐 이런 식으로 환급율표에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출 금액을 계산하실 때 매입률을 기준으로 하다가 이 기준 환율로 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출 금액이 똑같은 100달러짜리 수출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출 금액이 소폭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약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제 환율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뭐 관세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인 경우에 다음에 이제 개정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